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많이들 좋아하시는 헤링본 스티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셔츠에 몇 가지 가방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뜨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려다가 제가 구입한 실이 이 헤링본 무늬를 이렇게 좀 그 무늬의 장점을 살리는 데는 실이 너무 좀 가늘었어요. 헤링본 무늬는 요즘 주로 이 종이실 같은 걸로 많이 뜨지만 이게 조금 더 넓을수록 떴을 때 이게 좀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이 무늬를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실로는 그런 걸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이렇게 모든 자락을 이렇게 다 피워가면서 뜨기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뜨는 과정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만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헤링본 스티치예요. 남은 실로 제가 카드 지갑을 뜬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링본 스티치는 안뜨기와 겉뜨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자기 앞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가니까 이것은 겉뜨기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뒷면에서 뜨면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이쪽으로 누웠잖아요. 이거는 안뜨기 문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맹점이 이렇게 원통으로 뜨게 되면 그 단마다 끝나고 빼뜨기 하고 다음 단은 올라가는 데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안 보이는 쪽으로 그 올라가는 단을 표시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초보자들은 거기에서 잘 못하면 코를 하나 덜 뜨기도 하고 때로는 더 뜨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일정한 직선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링본 스티치가 좀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겉뜨기가 더 쉬워요. 아무래도 평소에 뜨는 그 방향으로 뜨니까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겉뜨기만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모양이긴 하죠. 또 그걸 헤링본 스티치의 겉뜨기로만 사용해서 떴으니까 이건 헤링본 무늬는 아닌 거죠. 그래도 또 조금 더 얌전한 스타일의 가방은 이 무늬도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죽바닥 아주 좀 작은 거에다가 코를 많이 잡아서 둥글고 또 면이 좀 넓은 바닥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좀 봉긋하게 이런 가방을 했는데요. 이거는 크로스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저는 짧은 숄더끈을 연결했는데 한번 두 가지 다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링본 스티치는 짝수, 홀수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코를 잡으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 뜨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 하나 세우고요. 첫째 처음 코에서는 세우고 첫째 코에 들어가서 그냥 짧은 코뜨기 하나 합니다. 헤링본 스티치는 될 수 있으면 표시를 첫 코와 마지막 코를 표시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꼭 두 개가 있어야겠죠. 제가 이제 첫 코를 떴으니까 이렇게 첫 코를 표시해 놓을게요. 안 해 놓으면 여기 묻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뜨기도 하고 그래서 모양 그 초보분들은 특히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렇게 첫 코만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고 뜨는 것들도 다 짧은뜨기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떴던 짧은뜨기의 앞에 이 한 가닥 바늘이 뒤에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앞자락에서만 얘를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다음 코에 코를 가져옵니다. 그 바늘 위치를 조금 이렇게 일직선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살짝 왼쪽 바늘 끝을 살짝 이렇게 젖혀서 올려주면 얘가 좀 더 길어지겠죠. 약간 길어진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다 빼니까 짧은뜨기인 거죠. 한 번에 다 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반복해서 하는데요. 또 이번엔 이 제일 앞에 있는 여기 요 앞에 자락을 바늘을 걸칩니다. 그리고는 다음 코에 또 들어가서 살짝 여기가 높게,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지 않고 이쪽 코가 늘어나면 좀 엉성엉성해서 되게 안 이쁘거든요. 늘어나지 않고 얘만 늘어나잖아요. 얘는 좀 늘어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선으로 누울 거여서 긴 거니까. 그리고 한 번에 다 빼고 다음도 똑같이 제일 앞자락 이걸 바늘에 걸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높이세요. 그리고는 또 한 번에 다 빼고 모양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눕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시고 뜨고 있는 중간에서는 실수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항상 끝에나 시작할 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높이세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잘 안 되겠죠. 이렇게 조금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는 헤링본을 뜨실 때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차분히 하나씩 해 나가시면 또 재밌기도 하고 의외로 그렇게 막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뜨기는 아니에요. 어렵고 복잡한 건 별로 없는데요. 자, 이러면 또 마지막에 한 코 남았잖아요. 자, 마지막 한 코는 우리가 이게 여기 떴다가 다시 오는 평면뜨기를 하기 때문에 평면뜨기는 언제나 옆면이 조금 매끈해야만이 나중에 뭐 짧은뜨기나 뭘 정리를 하더라도 이쁘잖아요. 얘가 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 바늘 빼기가 좀 어려우시면 바늘 빼기 좋게 조금 늘려갖고 빼고 난 다음에 살짝 당기세요. 당기면 자연적 이 코는 이렇게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단이 끝나면 사슬한 코 기둥이에요. 짧은뜨기니까 이제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 여기가 첫 코잖아요. 지금 한 단은 첫째 단은 그냥 코에서 걸어서 떴기 때문에 그냥 한 코 걸어서 떴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이 뜨기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뜰 때는 짧은뜨기를 이 위에 V라인을 다 잡아서 뜨잖아요. 근데 저기 헤링본은 이게 두 가닥하고 요 앞에 걸쳐 있는 저쪽에서 봤을 때는 뒷면에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까 이게 세 개를 다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뜨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안뜨기는 바늘이 반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만 걸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가로로 질려진 얘까지
바늘에 하나 둘 이렇게 세 가닥이 걸려요. 하나 둘 세 가닥. 헤링본은 꼭 이렇게 세 가닥을 걸어서 떠야지 돼요.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짧은뜨기 하나 하는 거죠, 그죠? 저기 안뜨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시 첫째 코를 표시를 해줍니다. 안 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당기면서 이거를 걸치고 하면서 묻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뜨기니까 안뜨기는 거는 방법도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하나 걸어서 바늘이 여기서 반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 두 개 걸고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세 가닥을 걸고 바늘을 엎어서 가져갑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키를 키우세요. 이렇게 이게 길어지게. 지금 코에 바늘에 걸려 있는 코보다는 이 앞에 있는 코가 한 2배 정도 높아야지 돼요. 그래야 키가 같아져요. 그리고 또 뜨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다시 자 여기 한 가닥을 또 걸어서 이거 걸 때 꼭 바늘이 뒤로 가서 다 많이 걸면 막 당겨져요. 그리고 그 무늬가 일그러져요. 꼭 요 한 가닥만 걸어서 반대로 2개 하고 또 뒤에까지. 요때 또 좀 좋은 점은 안뜨기를 할 때는 우리가 겉뜨기 할 때 이렇게 썼는데 안뜨기 할 때는 반대로 손을 엎어서 주먹쥐듯이 바늘을 쥐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키를 맞추고 한 번에 빼고. 자, 안뜨기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제일 마지막 요 한 가닥 걸어서 2개 하고 반대까지 세 가닥을 걸어서 이렇게 키를 맞추고 한 번에 빼고. 걸렸어요. 자, 그렇게 뜨다 보면 이쪽 면은 안쪽이에요. 이쪽은 겉면이고 그냥 안쪽 면에서는 그냥 뭐 짧은뜨기를 막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납작해요 좀. 자,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 부분을 살짝 걸어서 걸려져 있는 상태에 이렇게 세 가닥을 다 겁니다. 그래서 실을 돌려서 키를 맞추고 자, 한 번에 빼고 다시 걸어둔 채 세 가닥을 걸어서 또 빼내고 다시 얘를 걸고 세 가닥을 다 걸어서 조금 키를 맞추고 빼고 역시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한 코까지 뜨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코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표시를 안 해 놓으면 이 코가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얘를 안 두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이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좁아지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에 이때는 뜨고 역시 한번 살짝 당겨주면 여기가 너무 여기가 한번 제가 안 당기고 한번 늘어나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처럼 얘를 많이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돌려서 뜨면 이 공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마무리할 때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뿡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당겨 주세요. 그러면 매끈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뜨기 위해서 사슬 뜨고 반대로 왔어요. 이제 헤링본 무늬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죠? 겉뜨기 쭉 가고 안뜨기 쭉 오고. 사슬 하나 뜨고 이 첫째 코에 할 때 첫째 코는 무조건 그냥 짧은 뜨기 하나 하시면 됩니다. 단지 실을 그는 방법은 뒷면에 있는 이것까지 이렇게 세 가닥, 하나 둘 세 가닥을 건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뜨기 하나 떴어요. 역시나 이것도 짧은 뜨기 한 자리에다가 첫 코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뜨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 코에 이 한 가닥을 건 채로 해야 되잖아요. 자, 2개 하고 여기까지. 지금 요 단부터는 여기 바늘 넣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가운데 바늘 넣으면 그냥 세 가닥이 걸려요. 중앙에 거기가 제일 넓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위로 안 가고 여기 가운데 푹 바늘을 넣었어요. 자동으로 하나 둘 세 개가 걸리죠. 이제 그 공간이 가장 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쉬워요. 한 단만 뜨고 한 무늬 뜨고 두 번째 무늬부터는 바늘을 넣는 거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이게 세 가닥이 이게 자동으로 딱 걸려요. 거기 공간이 제일 넓기 때문에 바늘이 그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까지 끝까지 뜨고 바늘 실이 걸려 잘 안 들어갈 때는 내가 세 가닥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잘못 그려졌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잘못 그려 놓으니까 여기서 당겨 오잖아요.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고 뒤에 자락까지 제가 바늘을 잘못 넣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닥만 넣으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뒷 바닥을 걸려 놓으면 이게 당겨져 가지고 바늘이 마음껏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는 걸 얼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걸치고 무늬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늘 넣고 뜨기가 훨씬 쉽습니다. 표시만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마지막 코니까 빼고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 뜨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앞자락을 그은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코랑 첫 코는 이렇게 위에 V라인만 걸어서 뜹니다. 그리고 여기 뜨고 나서 혹시 여기가 너무 길어졌으면 좀 당기고 안 길어졌으면 그냥 둬도 괜찮고 또 사슬 하나 뜨고 자, 첫째 코 여기인데요. 이제 안뜨기잖아요. 반대로 안뜨기를 저기서 이렇게 와요. 이번에도 좀 바늘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처음 무늬 뜰 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째 코를 하나 뜨고 바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지었던 걸 주먹지 듣기
하나 걸치고, 이번에도 훨씬 쉽습니다. 그냥 쑥 넣으면 이렇게 세 가닥이 걸리게 돼 있어요. 처음 한 무늬 할 때가 조금 어렵거든요. 또 이렇게 걸치고, 이거의 연속입니다. 네, 이때 여기가 딱 이보다 이쪽이 이렇게 납작하게 펴지게, 지금도 좀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 실이 약간 넓으면 더 예쁘다는 걸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가진 실은 좀 그렇지를 못하네요. 좀 좁으네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헤링본 무늬를 뜨기에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실 중에는 좀 넓은 실이 많아요. 이렇게 진짜 그 100% 종이실 뭐 루피 같은 게 또 좀 넓은 것 같았고요. 알로아나 안다리아 같은 거는 그건 레이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폭이 좁고 더 매끄러운 것 같았어요. 좀 떠났을 때 느낌은 루피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루피가 아무래도 100% 종이실이다 보니까 조금 뜨는데 빡빡한 느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놨을 때 만족도는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마지막 코 걸어서 마지막 코만 너무 하지 않고 뗐더라도 얘를 좀 살짝만, 너무 당기면 안 되니까 여기가 이 사각형이 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만 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링본 무늬가 이제 두 무늬가 4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비교적 이렇게 평직으로 뜰 때는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끝에 표시만 잘 하고 하시면 이제 정말 조금 이제 그 마무리 단이 어려운 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떠났는데요. 지금 여기가 제가 풀어서 보여드려야지. 이제 마지막 한 코를 지금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를 가지고 뜨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가 첫 코 떴다고 표시를 한 곳이잖아요. 그럼 빼뜨기 할 때도 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겁니다. 걸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싹 당겨 놓으면 사실 올라간 자리가 많이 편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빼뜨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헤링본 뜨기에서도 빼뜨기 이 부분이 제일 신경 써요. 바싹 당겨서 하고. 자, 제가 사슬 한 코를 했어요. 그러면 빼뜨기 한 코에서부터 이제 떠가야지 돼요. 빼뜨기 한 코가 이 첫 번째 코, 이 코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서 와서 여기까지 떠야 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짧은뜨기 하나 했으면 이제 안뜨기를 뜰 차례잖아요. 그럼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에 바늘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짧은뜨기 하나 했으면 짧은뜨기 했던 이 머리에 V라인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뜬 첫째 코고, 이 친구는 여기까지 떠야 된다는 마지막 코예요. 이거를 필히 해 놓으셔야지만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뜨기를 뜹니다. 그럼 지금 이제 금방 떴던 이 짧은뜨기에 그렇게 걸쳐진 이 코를 하나 잡고, 다음 코잖아요. 다음을 이렇게 쑥 하면 이쪽 가닥까지 3개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를 높여서 빼고요. 다시 첫 번째 걸친 거를 무늬를 한 번 뜨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바늘을 너무 거기가 제일 넓은 공간이어서 새 가닥이 자동으로 걸려요. 근데 만약에 느낌이 뻑뻑하거나 그러면 잘못 걸었다는 거니까 살펴서 그때 고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닥 걸고 다음번에 코에 넣어서 여기까지. 뜨시기 좋게 안뜨기를 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뜨시고, 또 나중에 겉뜨기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좀 더 편리해요. 자, 이렇게 하나 걸치고 키를 좀 키워서 안뜨기가 아무래도 평소에 뜨개질 하는 방법과는 달라서 둔하죠, 그죠? 겉뜨기 뜰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안뜨기는 왠지 잘못 걸릴까 싶어서 일일이 살펴야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리고 이 헤링본 같은 걸 뜰 때는 왼쪽에 실을 잡을 때 너무 딱다가 당겨서 잡으면 마음껏 이렇게 늘릴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가 왔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코를 빼고 이거 걸고 마지막 코 그리고 이제 다 떴어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할 차례네요. 빼뜨기 할 때 역시 안뜨기도 뒤에 가닥을 거는 거는 똑같이 걸고요. 바늘도 안뜨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꽂아서 빼고 한 번에 뺍니다. 역시 이때도 조금 바싹 당겨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일단 뜨고요. 여기가 이제 돌아오면 마지막 코가 될 겁니다. 빼뜨기 하는 앞에 코에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떠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했던 이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합니다. 할 때 살짝 처음 이 코는 그렇게까지 길게 필 필요는 없어요. 살짝 1cm는 넘어야 되고 한
약 1.5 정도, 그리고 이 표시해 줍니다. 메뜨기 해야 될 첫 코. 첫 코와 마지막 코만 잘 표시를 해 주시면 실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가 아무래도 그 우리가 빼뜨기 한 그 코를 겹쳐서 이 첫 코를 뜨다 보니까 이 사슬코 기둥을 여기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조금은 이제 가방 같은 걸 뜨게 된다면 그거를 이렇게 옆면으로 가게 이렇게 하시면 그 표가 잘 안 나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타원형으로 뜬다 하면 이게 타원형의 뭐 가운데쯤으로 이 빼뜨기 하는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셔서 하시면 시작과 끝이 덜 매끄러운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쉬운 거는 사실 겉뜨기는 쉬워요. 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넣으면 세 가닥 다 걸리죠. 그래서 그대로 좀 펴서 겉뜨기는 쉽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게 이 무늬가 쉽다는 얘기예요. 얘는 계속 돌아가면서 겉뜨기만 뜬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겉뜨기 안 뜨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빨리 뜨고 쉬워요. 근데 무늬는 이제 완전 다른 모양이니까 헤링본 스타일로 모양은 나오지는 않았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고 끝나는 부위만 잘 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느낌도 들어요. 요렇게 지금 이게 작품이 작으니까 그러는데 큰 가방 같은 걸 뜰 때는 이 면적이 좀 더 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성스럽게 뜨시는 분들은 이거를 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귀찮아서 안 하죠. 사실은 하면 좋죠. 이거를 쭉 이렇게 펴서 손에 이렇게 편 채 걸치면 더 펴야겠다. 그러면 조금 들어왔을 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넓게 표현이 되면 좋죠. 근데 제가 가진 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가늘다, 좀 가는 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뜨는 법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그 가방 크기는 마음대로 골라서 하셔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 경험상 이거는 레이온사보다는 완전 종이실로 뜨거나 그랬을 때가 이 무늬는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루피실이나 레터, 그 두 가지 중에서 뜬 것들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거든요. 표시하면 아무 신경 없이 찾을 거 없이 좋겠죠. 다른 뜨기는 그냥 보고 해도 되지만 헤링본 뜨기는 웬만하면 꼭 표시를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떴어요. 이제 빼뜨기 하면 되잖아요. 빼뜨기도 역시 이걸 걸친 상태로 표시해둔 첫 코에
코에 가서 야무지게 빼뜨기 하세요. 이렇게 많이는 보기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간 부위가 특히 안 뜨게 했을 때 이렇게 덜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다면 여기는 빼뜨기 한 코니까 안 했던 이 코 하나, 그 앞에 코를 표시해 두면 돌아왔을 때 마지막 자리가 되겠죠. 첫 코는 샷을 뜨고 돌려서, 자, 이거 빼뜨기 했던 자리, 요 자리에 바늘을 쑥 넣어서 조금 살짝 길게 빼서 짧은뜨기 하고, 그러면 이게 첫 코예요. 이 첫 코를 이렇게 표시해 두고, 요것만 잘 하시면 원통뜨기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쁘지 않은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빼뜨기 부분에서 이렇게 바싹 당겨지지 않으면 거기가 쭉 벌어져 가지고 조금 그게 눈에 거슬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 조금 떠났는데요. 이것도 보면 저와 같은 방식으로 뜨기는 했는데, 이게 타원형이니까 가방에 제일 옆면이 되는 자리를 시작점으로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덜 나라고 그렇게 했지만, 자 보자, 이제 마지막까지 뜨고, 마지막 한 코를 뜨고 또 이제 또 빼뜨기를 합니다. 하나 걸친 채 우리는 지금 겉뜨기니까 빼뜨기를 했어요.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샷을 뜨고 올라간 이 시점이 조금 안 이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가방을 다 떴어요. 그러면 이 실을 다르게 마무리하지 말고 그대로 빼세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요만큼 떴어요. 자, 그러면은 좀 이런 거 할 때는 바늘 끝이 너무 뾰족하면 별로 안 좋아해. 실 사이로 들어가니까 좀 둥그렇고 매끄러우면 좋은데 얘도 좀 그렇다. 자, 이랬으면 한번 여기를 감춰주는 거예요. 사선을. 자,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요렇게 감춰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잘 나와요. 옆에다 사선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요. 그러면 하나가 좀 감춰줬죠. 그 다음에는 자, 밑에 칸은 여기서 요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늘이 어디로 여기로 들어갔어요. 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조금 메꿔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조금 났으니까 여기 가서 여기로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늘이 잘못하면 같은 방향에 들어갈 수도 있으면 반대로 이쪽에 가서 자, 요렇게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선 무늬를 자 했어요. 그 다음 요쪽 칸 여기서 여기가 좀 낯설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게 실이 좀 넓적하면 더 잘 감춰져요. 자, 이렇게 감춰주고, 여기가 이제 좀 낯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다가 이렇게 할까? 자, 이러면 약간 그런 여기가 조금 낯설던 부위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사실 한번 여기도 얘가 여기서 이리 왔어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빼뜨기가 조금 늘어져 버리면 여기가 더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바싹 당겨서 한다고 해도 다음 코를 뜨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좀 약간의 티는 나요. 그래서 그런 걸 아주 티 안 나게 하는 어떤 특별한 또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없나? 아무튼 이 헤링본 뜨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런 여름에는 예쁜 종이실이 많으니까 잘 이용하셔서 좀 큰 가방도 만들어 보시고, 이 부분만 올라가는 이 부위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조금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자, 헤링본 무늬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